자, 밀리미터파를 휴대전화 통신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또 단점은 어떤 요소가 있을지 밀리미터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 지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극단적으로 높은 파장, 파장의 길이가 짧다, 직진성과 반사성이 강하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직진성이 높고 감쇄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자, 전파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했어. 주파수가 근데 우리는 밀리미터파 같은 경우 높잖아요. 그러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은 파장이고 그러면 장애물의 영향을 많이 받겠다. 장애물의 영향 반대로 많이 받는다. 밀리미터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장애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안정적인 휴대전화 통신용으로 쓰기에는 우선 좀 적합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거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파수가 낮으면 기지국도 적게 세워도 되고 지하도나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에서도 끊어지는 일이 줄어든대요. 주파수가 낮았을 때의 장점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지국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돼. 그러면 아무래도 설치 비용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수 있겠다. 기지국 많이 세우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주파수가 낮은 전파를 사용하게 되면 기지국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야. 그리고 지하에서도 끊어지지 않아. 지하도, 승강기, 지하 주차장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파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도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주파수 낮은 파장의 장점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밀리미터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파수가 낮았을 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왜 밀리미터파처럼 주파수가 아주 높고 파장도 짧고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밀리미터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까? 이 밀리미터파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또 어쩌면 이것을 활용해 볼까? 이런 고민, 선택지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주파수 낮았을 때 기지국 적게 세워도 된다. 기주고 비용이 적게 들겠구나. 적게 세운다. 또 끊어지는 일도 줄어든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장점.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은데 낮은 주파수가 이렇게 장점이 있대요. 그럼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휴대전화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대용량 데이터 요거 내에 고속으로 전송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밀리미터파를 휴대전화 통신용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 밀리미터파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넓은 가용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어. 그래서 고속으로 많은 양의 대용량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제시가 됐었죠. 그런데 기존의 낮은 주파수는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대요. 그렇지?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데 이 낮은 주파수의 전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없는 전파가 밀리미터파여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구나.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적합한 것은 대용량 데이터 고속 전송에 한계가 있는 것이 기존의 이제 낮은 주파수. 그러나 밀리미터파를 만약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휴대전화 통신용으로 쓰게 된다면 이런 장점이 물론 있지만 이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또 극복해야 될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답니다. 얘의 이제 특성은 직진성이 강하고 또 반사성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감쇄가 된다.
조그만 물건에도 가로막혀 조그만 물건에 가로막혀도 통신이 끊어지는 그 단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작은 물건에도 가로막히면 반사가 된다거나 신호가 약해진다. 흡수가 돼가지고 그 매질의 신호가 흡수가 돼서 그 매질을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신호가 점점 약해진 채로 전달되는, 그래서 통신이 끊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 고속 전송에는 적합하지만 이러한 점은 통신의 약간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장점 정리하자면 밀리미터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휴대전화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 장점은 여기다가 장단점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장점은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 고속으로 전송 가능하다. 이것은 밀리미터파가 가지고 있었던 가용 대역폭이 넓은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특성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이렇게 장점은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직진성이 크고 앞으로만 이렇게 뻗어나가고 여러 방향으로 뭔가 이제 전파가 전달이 돼야 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서 통신이 끊어질 수 있다. 단점은 통신이 끊어질 수 있다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단점은 통신이 끊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특성은 감쇄율이 높다. 관련 특성.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흡수가 되는 감쇄율이 높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그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 정리가 가능한 보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통신용으로 만약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밀리미터파가 대역별로 어떤 응용 분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60GHz는 짧은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에 이제 강점이 있었는데, 60GHz 근거리 대용량의 데이터 고속 전송, 이렇게 고속 전송할 수 있다 보니까 무선으로, 그래서 케이블 연결하지 않아도 되니 거리가 멀어도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 압축 기술 활용하지 않아서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점, 시간 지연 없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77GHz 대역의 밀리미터파는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었냐면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로 쓰이고 있었다. 전방 그리고 측면 차량이나 갖가지 장애물을 감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었다.
네, 직진성이 강해서 옆차선인지 또 이 차량의 차선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정확도와 해상도가 높았다. 이런 장점이 있었지. 정확도 그리고 해상도가 높았습니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특성. 그리고 94GHz 대역 폭에서는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이 되고 항공 분야에서 항공 시스템에서 전방 스캔용으로 활용이 된다거나 또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탐지를 할 때 뭔가 그 장애물에 가려있는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94GHz 대역의 밀리미터파였습니다. 무기를 탐지하는 용도.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해서 밀리미터파 각 대역 영역별로 구역별로 어떤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정리가 되고 있었죠. 네. 자, 그리고 두 개의 실험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또 반복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모두 직진성과 관련된 실험이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 삼각형의 그 구멍이 하나인데 전구를 두 개 들고 비추었을 때 이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한 곳에 모여 하나의 삼각형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이 빛이 있는 쪽 이렇게 뻗어나가서 직진을 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나타날까 실험을 해봤더니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빛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해서 그래서 중첩되지 않고 선명하게 그 광원의 형태대로 나타나는 그 실험이 두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빈 폭이 좁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이제 적을 탐지할 때 레이더로 활용이 되는 파장이 밀리미터파였습니다. 파장이 짧으면 빈 폭이 좁을 수 있다라는 특성을 활용한 거였죠. 직진성이 강하다. 파장이 짧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빛은 밀리미터파보다도 더 파장이 짧아서 직진성이 더 강하다라는 그 특성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파장이 짧다. 그리고 직진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지. 자, 실험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기로 처리해서 반복합니다.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깁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한 파장이다. 전파다. 제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신호는 어땠냐면 파장이 길고 빈 폭이 넓어서 적을 탐지하려고 레이더를 가동하면 적에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빈 폭을 더 좁혀서 탐지를 할 때 적에게 우리 레이더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파가 좀 필요했대요. 그래서 레이더를 개발해가지고 밀리미터 파를 활용해서 그런 레이더를 다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밀리미터파에 관한 보스의 그 실험 내용이 실제 아주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사용된 예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요거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네, 여기까지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지문을 살펴보았습니다.